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최근 미국 주요 기업에 대한 실적 우려, 그리고 FOMC 기준금리 인상 예고 등의 이슈에 전체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투자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이 좀 힘드시죠? 오늘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준비하신 강의 들으면서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 엄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경제TV, 서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정수 파트너님의 강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날을 대비해서 일단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4월 27일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많이 빠져가지고 일단 시장부터 좀 살펴보면서 강의를 한 부분들을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이제 실전 매매 정수와 신의 한 수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시장을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그리고 이틀 전에서는 신의 한 수에서 시장이 하락할 거다, 빠질 거다. 어제가 이제 26일이거든요. 26일에서도 아직 먹구름이 끝나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정도는 흔들릴 거다를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미국 시장이 어제니까 25일, 26일이네. 26일 저녁에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충격을 좀 받았는데, 그 이후에서 어떻게 시장을 또 바라봐야 할 건지, 그다음에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을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건지, 그런 얘기를 준비를 해봤는데, 그래서 2월달, 3월달, 4월달 오면서 그동안 방송에서 얘기했던 섹터와 앞으로의 향후 전망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을 먼저 보려면 당연히 업종 차트를 먼저 봐야 되겠죠.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인데요. 어제 미국 시장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해외 증시 차트를 열었을 때, 자, 보면은 나스닥이 어제 저점을 한번 깼어요. 저점을 깼고 장대 음봉으로 어제 3.95% 거의 4% 가까이가 폭락을 했던 26일 미국 시장의 모습이 있고요. 다우존스는 어제 26일 화요일 마이너스 2.4% 정도까지 빠졌다가 뭐 그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미국 시장이 이렇게 저점을 아직 다우존스는 깨진 않았고, 나스닥은 깨졌고, 반도체 지수는 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었고, 어제 또 중국 시장이 또 많이 빠졌다가 오늘은 또 반등을 줬어요. 일단 2600을 좀 지지가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됐긴 했습니다. 오늘 2600이 안 깨졌어요. 월요일 날이었는데 제가 25일 날 요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떨어지는 칼날이다. 떨어지는 칼날 모습이라서 관망하시고 한 번 정도에서 두 번 정도는 시장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도 이 얘기를 지난담에 얘기한 게 아니고 25일 신의 한 수 얘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빠질 건데 테마주들은 급등을 할 거다. 그래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어떻게 됐었느냐, 비료 사료주 관련들이 아주 급등 난리였습니다. 근데 오늘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한탑 상한가 막 연속적으로 들어가고, 우리손 FNG 상한가 막 들어가고, 팜스토리 상한가 2번 들어가고, 뭐 난리였죠. 그래서 비료 사료주 관련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움직였는데, 오늘은 다들 급락이 나왔습니다. 거의 10%, 20% 폭락한 종목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과연 그 종목들이 끝났느냐? 이 얘기는 뒤에 다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미국 시장이 안 좋게 움직여주고 있는 부분들은 제가 3월 말서부터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파월 의장이 올해 금리 인상을 6번이 남았습니다. 5월 달에 단행하면 이제 5번 남은 건데, 앞으로 남은 6번 동안 계속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하겠대요. 너 왜 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왜 한다 그래요? 너무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이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얘기는 2월 달에서부터 나왔었고, 3월 달에서 그 입장이 너무나 강력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방송에서 저녁에 나오자마자 그때 저녁 방송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3월 달에 저녁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되면은 성장주하고 기술주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2차 전지 뭐 이런 종목들
앞으로의 그 실적들이 좀 우려가 된다. 경기 둔화. 그다음에 성장주 기술주들의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쪽을 계속 물타기하거나 공략하는 것보다는 인플레이션 수혜주를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얘기가 바로 3월달 얘기였던 얘기고 그리고 나서 4월달로 넘어오고 나서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맨날 했어요. 심지어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했고 어제도 했고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삼성전자 살 돈 있으면 차라리 인플레이션 수혜주, 인플레이션 수혜주라고 한다 그러면은 비료, 사료 관련주, 그다음에 음식 업종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제품 가격이 상승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먼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비료 가격, 사료 가격 상승을 해서 그걸로 인한 지금 음식 가격도 상승을 하는 뭐 그런 이슈로 지금 종목들이 지금 잘 최근까지 폭등을 해줬는데 오늘 어쨌든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재료 소멸과 끝난 거냐?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다시 그 종목들을 사야 되는데 막 사진 마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지금 오늘 27일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5월 5일 날 어린이날에 이제 방송이 쉬다 보니까 녹화 방송으로 강의 방송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다음 주죠. 그래서 다음 주에서 어린이날 이게 특집 방송 나갔을 때에서 시장 방향이 2600이 지지가 됐느냐 깨졌느냐 그 두 가지를 나눠 놓고 해야 됩니다. 왜냐면 아직 미래에는 2600이 아직 안 깨졌지만 만약에 깨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며 안 깨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 얘기를 한번 여기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2600이 쉽게 깨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유는 지금 그래도 중소형주 테마주들이 살아 있습니다. 시장은 안 좋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2600만 지지가 되면 테마주들은 계속 좋을 거예요. 2600이 지지가 되고 제가 볼 때는 두 캔들에 세 캔들 정도가 확인이 된다는 얘기는 저점이 좀 지지가 되는 하방 경직이 이루어지면서 2600을 웬만큼 안 깨지겠다라는 노력을 보인다면 중국 시장도 당연히 안 깨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틀에 3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틀에서 3일 정도의 중국 시장이 여기를 더 이상은 요 자리를 깨지 않고 좀 버텨주는 모습들 그리고 나스닥도 더 이상 좀 그만 좀 깨지고 좀 지지를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다우존스도 이 저점 자리 요 자리가 32,270 정도 되네요. 그 자리를 안 깨지고 좀 버텨주는 모습들을 2, 3일 정도 캔들을 버텨주고 보여준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테마주들이 흐름들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그 어떤 또 테마주를 봐야 되느냐? 그것도 너무 또 일찍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의 테마주는 계속되고요. 대형주들은 계속 재미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대형주가 재밌으려면 삼성전자서부터 해서 그 대형주들 있잖아요. 뭐 지금 셀트리온도 잘 버티고 있지만 그렇게 아주 세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주도주의 흐름까지는 아니고 뭐 10에서 15%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셀트리온도 잠깐 차트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많이 빠졌죠? 고점에서 반토막 난 종목입니다. 38만 원대에서 거의 15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반토막이 더 난 마이너스 한 60%까지도 찍히네요. 그렇게 떨어졌으니까 바닥에서 10에서 15% 올라가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들은 좀 반등을 주겠지만 뭐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그다음에 증권주 올라가기 어렵죠. 건설주도 지금 계속 이슈는 있어요.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건설에 대한 호재거리 얘기들이 또 기대가 되니까 뭐 규제를 완화를 하고 근데 시장이 못 올라가면 대형주들은 쉽게 그렇게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계속 테마 장세, 중소형 장세만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박스권에서 머물면서 종목 장세가 펼쳐질 거란 얘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시장은 어렵다. 미국에서 지금 금리 인상을 계속 단행을 하고 6번을 단행을 하고 긴축을 하죠. 950억 달러.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0조 정도를 매달 자금을 회수를 하겠다. 뭐 그렇게 공격적으로 긴축과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면서 내면적으로는 오히려 시장을 조금 빼려는 지금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왜냐면 그렇게 빼서 심리를 죽여서 물가를 잡겠다라는 얘기예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 모든 얘기가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그러는 건데 미국 시장이 그렇게 생각보다 근데 잘 안 빠져요. 어쨌든 이 얘기는 미국에서 일부러 시장을 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 빠지니까 어쨌든 강하다라는 의미로도 얘기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여기 피해주가 뭐고 수혜주가 뭐냐 얘기 벌써 대충 다 나왔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그래서 3월 달에 이미 얘기했던 겁니다. 성장주 기술주들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얘기가 계속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성장주 기술주 속에서는 플랫폼 관련주들, 뭐 네이버, 카카오도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하기가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게임주들도 마찬가지, 오늘 폭락했었던 게임주도 마찬가지, 그 성장주 속에서 다른 축을 가지고 있는 또 종목이 또 게임주이기 때문에 반도체만 급락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그런 쪽에서 기술주들하고 그쪽에서 지금 어쨌든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으로, 이게 이제 전 세계 경기 글로벌 둔화 이슈로 해갖고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 얘기만 들으면 주식 다 팔고 현금화해 놓고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종목들이 너무 폭등을 합니다. 너무 급등을 해요. 그래서 종목별 상승장, 종목별 폭등장이 지금 찾아왔어요. 시장은 참 안 좋은데,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그래서 대형주가 재미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소형주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중소형주라 그러면 반도체, 장비주 조그만 것들, 시스템 반도체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노려야 되는 거는 일단은 이제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잔존해 있으니까 인수위원회에서 뭐 하겠다 그러면 과거에 메타버스 관련주도 급등했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다 빠졌죠. 그런 식의 또 테마주들이 또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뭐 2030년도까지 뭘 하겠다, 2040년도까지 뭐가 좋다, 미래 먹거리가 뭐다. 그러면 그때까지 가는 게 아니고 꼴랑 일주일 가다가 떨어지고, 막 정말 오래 가면 뭐 한 달 가도 떨어지죠. 메타버스도 한 3개월, 4개월 갔을 거예요. 중간에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올라간 다음에 중간에 NFT로 같이 엮여가지고 한 번 더, 그렇죠, 생명력을 얻고 한 번 더 움직였었던 기억나시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선익 시스템부터 해서 맥스트 다 떨어졌습니다. 자, 보면은 선익 시스템, 맥스트, 뭐 등등 이 종목들 한때는 그 메타버스라는 그거에 대한 그 기대감을 안고 많이 움직였지만 이거 외에서도 다른 메타버스 관련주들 지금 다 뭐 하고 있는지 보면은 다 빠져 있어요. 몇 프로 정도 빠져 있냐면 한 40%에서 많게는 50% 빠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앞으로 또 테마주를 움직이게 되면 정부 정책 수혜주로 인수위에서 뭘 하겠다, 뭘 투자를 하겠다. 어제에서도 도심 항공 관련주들 움직인다 그래갖고 자율주행 관련주들 움직이고 로봇 관련주 움직이고 뭐 그랬거든요. 그래서 퍼스텍도 움직이고 드론 관련주. 그래서 드론 택시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2040년인가 2030년인가 그때까지 상용화를 하겠다라 그러는데, 2030년인 것 같아. 2030년까지 상용화하겠다라 그러는데 그게 말은 쉽죠. 근데 그때 막상 갔을 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기대감이 확 올랐다가 메타버스처럼 다 꺼질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의 테마를, 그러니까 정책 공약들을 잘 살핀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헬스케어도 있을 거고 원격 의료도 있을 거고 원전 테마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 걸 살핀 다음에 바닥이다 싶으면 들어가세요. 그리고 뉴스가 나오면 올라가겠죠? 그럼 잘 팔면 됩니다. 마찬가지 그런 종목들을 미리 안 들어가더라도 째려보고 있다가 그런 얘기가 나오면 먼저 급등한 애들은 못 잡더라고 그 후발주를 잡으면 돼요. 마치 비료주, 사료주 관련들이 먼저 한일사료랑 현대사료가 막 급등했을 때 그 후발주자 한 탑을 들어갔었으면, 그렇죠? 아니면 대주산업이라 들어갔었다면, 이지바이오라든지 이런 다른 사료 관련주를 후발로 들어갔어도 돈은 벌었을 텐데, 그래서 짝짓기 매매라 그러는데 그런 매매 방법으로 지금은 매매 장세입니다. 그래서 중소형 테마주 장세이고,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해서 앞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기술주하고 성장주들은 당분간은 계속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는데, 어쨌든 2600이 지지가 되면 테마 장세가 될 것이고, 2600이 깨지면 일단은 탈출부터 하세요. 현금화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2600 정확하게 이제 마지막 마지노선은 2591입니다. 요 자리가 깨지면, 이쪽 자리가 깨져버리게 되면 그때 밑이 없어요. 휑합니다. 그러면 저 자리가 깨지면 종목들이 엄청 싸질 거예요. 그래서 저 자리가 깨지면 일단 탈출해야 되는데, 근데 너무 걱정은 말고요. 제가 오늘 신의 한수 방송에서도 가능성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저점이 깨지는 가능성보다는 박스권으로 만들어지면서 테마주 장세가 당분간은 또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시장도 지금 버티겠다고 버텼고, 일본 시장도, 자, 오늘 일본 시장도 일단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선물이 일단 플러스에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맘 놓고 깨질 것 같았으면 오늘 2600 깰라면 깼었거든요. 근데 안 깨지고 버티고 있는 거 봐서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성은 2600은 당장은 안 깨질 것이다. 이렇게는 보고는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다음 주 딱 갔을 때 어린이날 전에 다음 주 딱 갔을 때 만약에 저점이 깨지면 일단 현금화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쭉 빠지면 그때 싸게 사겠죠. 어쨌든 오늘 강의는 일단은 깨지기 전과 깨진 이후의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나눠서 계속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 이제 강의를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는데, 그래서 기술주 성장주들은 앞으로 그 악재 때문에 쉽지 않다라 그러면 아까 전에 인플레이션 관련주 보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비료, 사료 관련주들, 음식업종이 거기에 대한 수혜주인데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이게 소비주 쪽으로 전이가 되면서 이게 리오프닝이라는 이슈와 맞물려 가지고 시장이 정신을 차리면, 지금은 시장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박스권이 유지가 되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저의 요점인데, 자 먼저 보면 자 먼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사전적인 의미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줄여서 얘기하면 그냥 물가가 오르는 현상,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대비하는 방법으로는 금, 주식,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것,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은 그런 이제 원자재라든지 토지, 그런 이제 자산 관련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원유, 석유, 가스, 금, 은, 철, 알루미늄, 구리 등을 취급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필수, 그러니까 생필품 관련주들, 그래서 필수 소재 관련주들이죠. 그래서 식음료, 뭐 물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그다음에 생필품 관련주들, 이런 이제 관련주들, 그래서 음식까지 이제 포함이 시켜가지고 그쪽 관련주들이 앞으로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되면 이제 수혜주들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서 움직이는 거 보면은 철강주 움직였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알루미늄 관련주도 움직였던 것도 기억나시죠? 막 원자재 가격 폭등한다고 막 그랬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뒤에 움직인 게 바로 비료주, 사료주였는데 이미 2월 달에 그렇게 다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이고 뒤에도 그 얘기 준비돼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 관련주들이 수혜주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 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수혜주, 뭐 그렇죠. 은행주하고 보험주도 있죠. 근데 저는 은행주하고 보험주가 나중에는 좀 갈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재미가 없어서 중소형주 테마주들이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은행주하고 보험주들은 잘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은. 근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보험주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자, 저는 이제 기사 내용을 제가 이제 발췌를 했는데요. 작년 얘기입니다. 제가 왜 비료주, 사료주들을 봐야 된다라고 3월 달서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었냐면, 바로 이 기사들을 내용을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자, 지구를 삼킨 기후변화, 독일 폭우에 미국 폭염에 대형 산불, 북극, 사흘 연속 번개. 자, 내용을 보면은 지금 독일에서 뭐 홍수가 났고 뭐 난리가 났고 뭐 이런 얘기들과, 그 다음에 이 독일 기상청에서 얘기하기를 1000년 만에 폭우다. 그러니까 기상이변이죠, 그렇죠? 기상이변.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번 폭우의 주요 하나로 뭐라 그래요? 온난화. 온난화를 꼽는다 그러죠. 그래서 온난화. 그래서 이 온난화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 기후라는 이 부분들 때문에 농작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또 뒤에 보면은 지구 온난화를 통해서 뭐 독일을 포함해서 독일만 그런 게 아니고 영국도, 그 다음에 유럽과 중국, 일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일본과 우리나라 또 뭐 작년에 그런 이제 폭염과 이런 게 이제 찾아왔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었던 건데, 그리고 극심한 폭염을 유발하고 있고 번개가 치지 않던 북극에 사흘 연속 또 번개도 치고, 그래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 변화가 지구를 집어삼키고 있다. 그래서 기후 협약을 지금 많은 이들 작년에서 다들 각국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저탄소를 하자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얘기가 좀 멈췄는데 다시 얘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다음. 같이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리고 중국의 그 후베이 성 같은 경우는 한 달 내내, 그러니까 정확하게 50일 동안 비가 내렸다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50일 동안 비가 내리는 바람에 중국의 그 농작물들이 다 죽어갖고 올해 같은 경우는 수확량들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중국에서 그러니까 수출도 하고 수입도 많이 하죠. 중국은. 근데 수입을 많이 하겠다라는 정책이에요, 지금. 왜냐면 중국 내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왜냐면 작년에 다 말라 죽거나 홍수로 다 침수돼서 수장돼서 죽었거나 뭐 등등등. 그래서 작년에 기후 온난화도 심했고, 그러니까 온난화 때문에 폭염도 심했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기억나겠지만 캘리포니아 네바다주 같은 경우는 데스밸리 국립공원은 기온이 56도까지 올랐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랬죠.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폭염이었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작년에 다들 한 번씩은 뉴스로 봤을 겁니다. 기억이 안 났을 것 같아서 기억을 떠올려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3월 달에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면 그 원자재가, 이것도 방송에서 수도 없이 얘기했던 건데 3월 달에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면 비료는 그 원자재에 있는 원소기호, 칼륨이라든지 인, 질소, 이게 식물에 필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이게 다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면 비료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비료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면 당연히 사료 가격이 폭등을 하고, 왜냐면 그 사료를 배합 사료의 거의 80% 뭐 50%가 옥수수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옥수수 가격이 이제 비싸지는 거죠. 비싼 비료를 먹다 보니까. 그러면 사료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면 그걸 먹는 돼지, 소, 닭, 얘네들도 가격이 몸값이 굉장히 비싸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다 올라갈 것 같아서, 그래서 먼저는 그때 이제 가스 관련주 움직이고, 그때 전쟁이 나고 나서 가스 가격 막 올라가고 에너지 가격 막 올라간다 그럴 때,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당연히 비료하고 사료 가격이 올라가겠다. 왜냐면 작년에 이 이슈 때문에 안 그래도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안 그래도 저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찾아올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작년에 돈들을 다 풀었죠. 그 인플레이션은 다 찾아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작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풀어도 잡을 수 있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항복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 작년도서부터 해서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음식업종 장기적으로 볼 때 좋다라는 얘기를 작년부터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게 움직인 거는 이제 지금부터 움직이는 건데, 어쨌든 고얘기는 고얘기고, 어쨌든 작년에 이제 이런 그 농산물 가격이, 이것도 작년 기사인데요. 작년 기사인가? 작년 기사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작년에서도 그것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상승을 했었고,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기사인가 봐요. 역대 최고 폭염과 그다음에 가뭄으로 농산물 값이 올랐다. 그래서 지금 뭐 주요 작물들이, 이거 작년 기사예요. 작년 기사인데 이미 이렇게 올랐다. 63%나 올랐고, 그다음에 지난해 같은, 그러니까 2020년도죠. 그때 비교하면 57%, 그러니까 이미 벌써 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곡물 관련주들, 비료 관련주들은 올 2월 달 기준으로 하나도 올라간 게 없습니다. 저도 2월 달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3월 달 기준으로 관심이 많았죠. 그러니까 이때도 움직인 게 없었지만 3월 달에도 움직이 없었습니다. 근데 해외 선물 가격에 옥수수라든지 뭐 콩이라 대두라든지 이미 해외 그 선물 가격은 이미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가격만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요번에는 요거겠다 싶어갖고 3월 달서부터 해서 지금 오늘이 3월 27일이죠. 어제 그저께까지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업종, 사료, 비료 관련주도 끝난 게 아니고 이쪽은 계속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폭락 나왔어요. 어떻게 되는지 곧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 얘기들을, 저는 이 내용들, 뉴스들을 그래도 작년에 그거를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질 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좀 전에 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작년에 전 세계에 폭염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나셨죠? 저도 이미 그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언젠가는 음식업 이거 나중에 크게 올라가겠다. 이거 작년에 했었던 얘기고, 작년에 했었던 생각이고, 그다음에 비료 사료 관련주들도 언젠가는 움직이겠구나. 이 정도는 작년에 생각했었던 건데 추천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이슈가 있어도 그 세력들의 돈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꼼짝을 안 해요. 근데 2월 며칠이죠?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하죠. 공격을 단행을 합니다. 24일서부터 해서.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가스 가격 폭등하고, 그래서 대성에너지라든지 중앙에너지, 오늘도 급등을 했지만 그쪽 애들이 갑자기 급등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 나서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식량난이 가중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안 움직였어요. 근데 저는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이미 저는 알고 있었죠. 그러면은 당연히 비료하고 사료 관련주가 움직이겠구나. 그래서 계속 3월 초부터 얘기했습니다. 3월 초부터 얘기했는데 얘기는 계속했는데 일주일 동안 종목을 주질 않았어요. 종목은 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있어요. 근데 종목은 주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 3월 8일 날서부터 그러니까 이미 3월 2일, 3월 3일, 3월 4일 한일사료와 현대사료가 이쪽이 대장이라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란 얘기는 안 했어요. 그쪽이 대장이라는 얘기했었고 그리고 나서 3월 8일 날에 이제 현대사료, 그러니까 한일사료를 저녁 방송에서 추천을 했었고 그다음에 아침 방송 실전 매매 정수에서는 대주산업을 추천을 하면서 그래서 자주 그쪽에 있는 뭐 대유라든지 이지바이오, 이지홀딩스, 뭐 카프로 뭐 등등등등 종목들을 그래서 추천하게 된 건데 작년에 전 세계 폭염이 있었고 그래서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가 됐고 그래서 미국과 그다음에 미국과 유럽들은 가뭄과 중국의 그 홍수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되고 둘 다 이게 작년의 요인이니까 당연히 이쪽에 이제 문제가 생길 거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그 식량난이 가중이 될 거다. 이게 이제 작년까지 얘기인 거고 거기다가 얘가 기름을 부은 거죠. 그럼 당연히 올라갈 게 뻔하죠. 그리고 나서 터진 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가가 왜 급등을 해요?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옥수수 수출량이 13.2%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멈추다 보니까 옥수수 가격이 폭등을 하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 밀 같은 경우도 러시아가 20%, 우크라이나가 9%. 그래서 총 거의 30% 정도. 그래서 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알겠지만 빵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빵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뭐 라면, 빵, 뭐 햄버거부터 해서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도미노식으로 다 올라가요. 밀가루로 거의 마트에 가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모든 식품들이 밀가루로 안 돼 있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럼 뭐 밀가루 안 먹으면 되지 하겠지만 그럼 뭐 우유 가격은 안 올라가는데요? 뭐 다 올라가는 건데요, 뭐. 우유 가격 올라가고 유제품 다 올라가고 그다음에 밀가루 가격 올라가니까 이것 관련주 다 올라가고 과자서부터 해서 뭐 다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 주식으로 먹는 그 뭐 쌀이라든지 그다음에 육류라든지 싹 다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 그래서 이게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요 전쟁이 터지면서부터 해서 바로 얘기했어요. 2월 24일에 이게 급등하면서 저는 원래 급등해 있는 종목들을 안 좋아합니다. 그때 이제 차트 한번 잠깐 보면 중앙에너지하고 에너비스하고 자 차트로 그때 대성에너지하고 중앙에너비스하고 움직일 때 저는 급등한 종목들을 쫓아가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2월 24일 날 23일 날도 강력주인데 이게 급등했잖아요. 쫓아가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나중에 조정받으면 사라 그러지. 그리고 대성에너지도 그때 당시 급등을 했었던 2월 24일 날 이날이는 이미 벌써 급등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니까 앞전에서도 움직였는데 여기서 급등해 버리니까 저는 사란 얘기 안 합니다. 대신에 이걸 급등하는 걸 보고 그때서부터 해서 비료 관련주, 사료 관련주를 봐야 된다를 얘기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예요. 저 급등하는 걸 사지 말고 얘네들은 조정받으면 사고 그쪽을 봐라라고 얘기했었던 부분들인데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 이거는 이제 최근 기사입니다. 수입 밀 가격 13년 만에 최고고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칼국수 냉면 가격도 더 오를 거다라는 얘기고 그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3월 밀 수입 단가가 일단 올라갔고요. 2008년 이후에 최고치고요. 그러니까 수입하는 게 당연히 가격이 비싸니까 판매 가격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여러분들도 이미 그거를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뉴스 안 보시는 분들은 없을 거니까. 뉴스 보면은 계속 물가 올라간다 얘기하죠. 계속 올라갈 겁니다.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아마 올라갈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해 같은 날보다 뭐 41% 올랐고 2020년도 기준으로는 54% 상승을 했고 그리고 그 상승하는 최근에 제지 가격 15% 올린다 그러죠. 올리는 이유가 운임 가격이 올라가고 국제 펄프 가격이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안 올라가는 게 없어요. 주변에서 안 올라가는 게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다 올라가요. 모든 게 다 올라가요. 플라스틱 가격 올라가고요. 옷 가격은 뭐 떨어질 것 같아요. 옷 가격도 올라가겠죠. 다 올라가요.
근데 이제 뭐 옷 같은 거는 씹어 먹을 수가 없으니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은 어쨌든 간에 물을 먹고 밥을 먹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쪽이 먼저 움직이는 건데 어쨌든 모든 게 다 올라갑니다. 자, 다음 이거 뭐 올라가는 추이 살펴보시면 되는 거고 2021년도서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계속 올라갈 거라는 전망이죠. 그러면 수요와 공급에 맞춰 가지고 공급은 요만큼인데 그걸 찾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옷 같은 경우는 배가 고프면 옷 같은 건 없어도 되잖아요.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게 생기는 아직은 그 상황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잘 살아서 그래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게 전 세계의 그 밀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이게 수입이 안 들어오면 물량이 없어서 전 세계에서 다 그걸 틀어막는다 그러면 국내에 있는 그 재고 물량을 가지고 그걸 이제 파먹어야 되는데 이게 물량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농경 국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에 지금 난리예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돈이 많기 때문에 돈을 얹어서라도 줘서 뭐 동남아든 어디든 어쨌든 뭐 비싼 값을 치러서라도 뭔가 어쨌든 해결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것도 경제 발전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일 거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하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뭐 본다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저도 이게 올해 풍년이 되고 굉장히 좋은 상황을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주식하는 사람이지 뭐 앞으로 뭐 경기가 어떻게 되고 경제가 어떻게 되고 이걸 맞추면 경제학자도 못 맞춥니다. 저는 주식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뉴스에서 계속 뿜어내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들이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가겠어요? 음식 업종들이 가겠죠. 그렇죠? 음식 업종들이 가고 비료 사료 관련주들이 또 갑니다. 왜냐면 사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것도 최근 기사 헤드라인만 딴 건데요. 어제 그저께 곡물 사료값 인상에 계란값 올랐다. 사료주,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곡물가 급등에 초반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치킨 가격 3만 원 외치던 BBQ 결국은 가격을 올렸는데 얼마 올렸습니까? 5월 2일서부터 해서 치킨 가격 2,000원으로 올린답니다. 2,000원을 더 올린다는 얘기죠. 2,000원을 더 올리고. 그리고 랠리가 이어진 사료주, 사료용 곡물 두 자릿수 상승. 자, 이 기사는 어제 그저께 나왔던 건데 어쨌든 오늘은 사료 관련주, 비료 관련주들이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했는데 또 갈 거예요. 또 갑니다. 자, 비료 사료 가격 상승. 이것도 이제 내용 정리를 해보면 자, 비료하고 사료 가격이 상승을 하죠. 그게 상승한 이유가 바로 원자재 상승으로 비료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고 왜냐면 이 비료 자체가 이 원자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화학 기호예요. 그래서 뭐 칼륨, 뭐 질소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해서 비료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근데 비료 가격이 상승을 하면 농작물 가격이 상승을 하죠. 농작물이 비료를 필요로 하니까 이게 상승하면 당연히 얘도 상승을 하고 근데 그 사료는 옥수수를 섞어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농작물 가격이 상승이 돼서 옥수수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사료를 먹고 크는 돼지, 소, 닭 가격이 올라가고 육류 가격이 또 상승을 하게 되면 밥상 물가가 상승을 하는 그래서 에그플레이션을 찾아오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또 거기다 불을 지피는 바람에 이플레이션 이 이플레이션하고 에너지 가격이 상승을 하는 그래서 에그플레이션과 이플레이션과 이게 융합이 돼서 이제 초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감당 못할 수준의 그런 이제 인플레이션이 찾아올 거라는 얘기를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뭐 라면, 과자빵, 식용유, 쌀, 과일, 채소 아까 얘기했던 얘기들 식품 가격도 다 상승을 할 거고요. 삼겹살, 뭐 치킨, 피자 등등 다 마찬가지 다 상승을 할 거고 이거는 그래서 그 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3월 달서부터 해서 이 종목들을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3월 달에 얘기했었던 거고 그때 당시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때 얘기했던 거였는데 저녁 방송에서 곡물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도시가스 관련주 GSE, 대성에너지, 서울가스, LPG 관련주 중앙에너지, 대성산업 이런 종목들 비철금속, 방위산업 그때 전쟁 났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게 움직였다. 이걸 방송에 저녁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움직였는데 그래서 이걸 사라? 아니요, 저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조정받으면 사라 그랬고 이걸 사지 말고 이걸 사라 그랬죠. 이거를 농업 비료, 음식 업종.
제가 이거를 지금 여기는 제가 뒤에를 제가 덧붙여서 만든 겁니다. 이 뒤에는 5월 5일 강연회를 위해서 이걸 뒤에를 만든 거예요. 뭘 만든 거냐면 그 관련주 쪽에서 추천했던 거 이거 만든 거고 이 위에는 이게 3월 달인가 저녁 방송에 그 강의하는 내용이 있어요. 강의하는 내용에서 이거를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요거를 그때 당시에 에너지 관련주 급등을 하니까 이쪽을 보시라고 강의를 했던 내용을 3월 달에 나왔던 내용을 이거를 그대로 그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공략하라고 얘기했었던 거예요. 이거 비료주, 사료주. 자 이렇게 있고 자 그리고 증거 자료들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저 추천했던 종목들 이거는 그래도 얘기는 해야겠어요. 비료주, 사료주가 급등하게 되면 음식업종이 순환매가 나오는데 지금 음식업종들이 생각보다 아직 많이 못 갔습니다. 올해 내내 계속 강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시기에는 음식업종에게는 기회가 되는데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온 기회예요. 음식업종들이 그렇게 그동안 강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만든 그 호황기인데 왜냐하면 가격을 상승을 시켜도 소비자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 기업들이 좋아요, 지금은. 가격을 상승했는데 그걸 인정을 못하는 기업들은 위험하지만 얘네들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도 알겠지만 모든 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거. 그러면은 그거는 누가 전가를 하게 돼 있어? 부담을? 소비자가 당연히 부담을 안 나가겠죠. 안 나가겠죠. 근데 그게 부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제품을 파는 거고 소비자들은 그거를 돈을 더 주고 사야 되는 거고 누가 유리한 거예요? 기업들은 좋아지겠죠. 그런 기업들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업종이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한 번 올리게 되면 가격이 떨어집니까? 절대로 안 떨어져요. 그래서 에그플레이션 플러스 이플레이션이 겹치면서 초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그 관련주들로 올해 내내는 계속 봐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실전 매매 정수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3월 2일서부터 해서 4월 15일까지 약 이게 이제 한 달 정도가 되는데 한 달 동안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한 달이 20일입니다. 토요일을 빼기 때문에 20일 동안에서 12개를 추천했어요. 한 달 동안에 계속 추천했던 거예요. 돌아가면서. 대유 추천하고 카프로 추천하고 대주산업 추천하고 이지홀딩스, 이지바이오 그 외에서 딴 것도 추천했죠. 뭐 비철금속 관련주 뭐 서원, 풍산, 포스코, 엠텍 뭐 원자재 관련주 추천하긴 했었었는데 풍산도 마찬가지고 풍산 여기 있네. 추천하기도 했었었는데 이쪽 위주로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본론으로 들어가면 자, 이거는 그냥 그때 추천했었던 증거 자료니까 그냥 보시면 돼요. 실시간으로 이거는 실시간 아니고 저녁 방송이기 때문에 저녁 방송에 3월 8일 날에 한일 사료를 추천했었던 종목이었고요. 이렇게 조정받으면 사라고 했었던 방송 내용이었던 거고 한일 사료. 그다음에 3월 2일 날 카프로 추천해서 갖고 29.5% 수익 났던 거. 이거 아침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추천했던 거. 그다음에 대주산업 107.9%. 근데 이게 지금 119%까지 올라갔죠. 수익률이 좀 더 바뀌었는데 대유도 26.8% 올라갔고 이지홀딩스도 49.2%. 최근에 추천했던 종목인데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지바이오도 65.5%. 자, 일단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종목을 좀 살펴봐야 돼요. 왜냐면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라서 그래서 오늘 폭락했었던 종목들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자 먼저 팜스토리부터 볼게요. 팜스토리가 오늘 18% 폭락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들이 얘네들이 지금 떨어진 이유는 오늘 기사에 보면은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뭐 협의를 한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지금 사료주하고 비료주가 떨어졌다 합니다. 기사는 그러한데 그냥 세력들이 차익 실현한 거예요, 한 번. 그럼 이게 끝났느냐? 아니요. 올해 내내 비료 가격, 사료 가격, 그다음 음식 업종들은 이게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이슈는 계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라면 가격이 1,000원, 2,000원, 3,000원 계속 상승을 할 거예요. 진짜로 10,000원까지 갈 수도 있어요.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그러니까 그렇게 라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업들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수혜란 얘기예요. 그 라면 가격이 5,000원, 6,000원 올라갈 동안 걔네들은 손실을 보는 게 아니고 마진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한테는 이제 수혜주가 되는 건데 어쨌든 그건 음식업종 얘기고 얘는 이제 그 고기, 육류, 그러니까 돼지고기 아니고 그 사료 관련주라든지 이제 이지홀딩스 이제 자회사인데 이렇게 급등했다가 조정을 받으면 빠르면 이틀 정도 조정이고 적당히는 일주일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월 5일 날에 지수가 2600이 깨진다. 더 참으세요. 근데 2600이 안 깨지고 버티면 한 일주일 정도면 조정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얘만 그런 게 아니고 팜스토리부터 해가지고 오늘 급락 나온 게 자, 정다운도 있죠. 뭐 이런 종목들 빠지면 이런 종목들 또 사야 돼요. 삼성전자가 가는 게 아니고 이런 애들이 갑니다. 그리고 뭐 이지바이오, 이지홀딩스도 마찬가지고요. 이지홀딩스, 이지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빠지면 다시 사야 됩니다. 빠지면. 그 대주산업도 마찬가지예요. 대주산업도 빠지면 사세요. 빠지면. 근데 갑자기 빠지면 이틀 만에 빠지면 그 사는 게 아니고 충분히 조정을 받으면서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조정을 좀 받으면 게 안전하기는 한데 근데 이 조정이 그러니까 2600이 깨지 않으면 한 이틀 조정받고 급등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왜냐면 제가 그거를 상황을 정확하게 제가 실시간으로 장중에 보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오늘은 27일이고 지금 저녁이고 장도 안 움직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어디까지 내려왔다가 어떻게 움직일 때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중을 봐야 되고 그리고 제가 분명히 이것도 제가 노란톡방이라든지 신한수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쪽 끝난 거 아니다.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한 20-30% 조정을 받든 기간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조정을 받든 하여튼 조정을 받으면 이쪽 사료랑 비료 관련주들은 올해 내내 쉽게 끝날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이쪽을 봐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정받으면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럼 또 종목을 또 보면 또 뭐 우리손 FNG 이게 어제 그저께 이제 상한가를 한번 갔었던 종목인데 이거는 이제 그 육류 관련주 쪽이죠. 정육 관련주. 그래서 상한가를 갔다가 지금 거래가 실렸으니까 한번 흔들어 놨어요. 근데 현대사료라든지 얘네들에 비하면은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 많이 올라갔는데 걔네들은 올라간 것도 별로 없는데 물론 이게 올라간 게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손 FNG 상한가 한번 갔고 지금 급락이 나왔어요. 오늘 마이너스 21%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 조정을 충분히 받으면 다시 얘기하지만 일주일 뒤에 사야지 이틀 만에도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틀 안에 움직일 건지 일주일 만에 움직일 건지 그거는 시장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지금 정육, 닭고기, 육개 아니면은 사료, 비료 이쪽 관련주들을 좀 타이밍을 잡고 싶고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아침 방송에 제가 실전 매매 정수에서 열심히 실시간으로 지금 시장의 흐름들을 살펴드리고 있죠. 매일같이 실전 매매 정수를 보시면 됩니다. 서유경제사 하고요. 아침 매일 10시에 합니다. 그러니까 10시에 맨날 틀어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그다음에 종목에 대해서 지금은 사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걸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래 거의 장 마감 무렵에서는 이제 3시 30분부터 제가 신의 한 수라고 또 실시간으로 또 시장을 또 리뷰를 하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계속 그거를 매일같이 들어와서 그렇게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면 어느 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하이닉스 좀 그만 좀 사시고 현대차 지금 잘 움직이니까 좋죠.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저 분명히 얘기했어요. 오래 못 가요 그거. 3분기, 4분기가 제가 볼 때는 피크 아웃이 될 수 있습니다. 피크 아웃이 뭔지 모르면 인터넷 찾아보시면 돼요. 3분기, 4분기서부터는 피크 아웃이 될 수 있으니까 현대차 같은 거 갖고 있으면 빨리 그런 거 갖고 있지 말고 이쪽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다 보기보다는 떨어지면 또 사서 또 올라가면 또 팔고 그런 매매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중소형주 매매 장세인데요. 종목들이 어느 정도 폭등을 하면 최근에 맥스트가 아니고 메타버스 관련주처럼 그렇게 종목들이 움직이면 또 떨어지고 움직이면 떨어지고 그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계속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하면 큰 코 다칩니다. 자, 그리고 또 마니커도 한번 보고 자, 닭고기 관련주 마니커. 자, 마니커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이거 다시 내려오면 사볼만 하죠. 얘의 단점은 적자회사예요. 적자. 뭐 올해는 흑자가 날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 마니커 관련주, 그러니까 마니커를 방송에서 추천하려고 했었어요. 3월 달에. 차트도 좋았고 4월 달 초에서 추천하려 했었는데 아직 상장 폐지 시즌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적자 회사이기 때문에 일부러 추천 안 했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이지홀딩스, 이지바이오를 추천했던 것도 걔네들은 괜찮았거든요. 실적이. 근데 걔 자회사예요. 마니커가 이지바이오, 이지홀딩스 그쪽에 자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을 줬는데 그래서 상장 폐지 시즌은 끝났기 때문에
올해는 육계 관련주, 그러니까 닭고기 관련주들도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한국 맥널티. 이것도 저녁 방송에 얘기했던 건데 커피 관련주. 지금 스타벅스 가격 올린다 그러고 뭐 그게 걔만 올리긴 해요. 커피비 있나요 지금? 어쨌든 모든 지금 커피 전문점들이 다 가격 다 올린단 말이에요. 올리는 이유는 뭐 원두 가격 올라간다고. 그럼 사람들이 커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안 사 먹습니까? 아닐걸요? 커피 가격 비싸면 비싼 대로 먹을 사람들은 먹습니다. 좀 비싸면 오히려 더 잘 팔리는 그런 문화가 있죠. 그래서 이게 조정을 받으면 이런 애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그러니까 원자재도 포함이 되기는 하는데 원자재는 아주 안 움직여요. 원자재 관련주는 잘 안 움직이고 원자재보다는 지금 최근에서 급등했었던 원래 주식이라는 게 거래가 실리고 원래 테마라는 게 있잖아요. 한번 강세를 주게 되면 1차 상승을 강하게 하고 나서 다시 조정을 받으면 다시 2차 상승을 합니다. 거래할 땐 실려야 되고 이슈가 돼야 되고 움직여야 돼요. 한번 움직였던 놈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에서 거래가 실리면 그때는 진짜로 크게 가는 건데 이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 비료 사료 관련주들이 과거에 그 바닥에 있었던 2차 전지 관련주 2년 동안 갔죠? 몇 프로 갔습니까? 제가 후성 추천하고 나서 500인가? 455%인가 544%인가 이 수익을 드렸어요. 후성을. LNF 에코프로 한 900%짜리 수익 난 것도 있고 1000% 수익 난 것도 있거든요. 무지막지하게 올라갔죠. 근데 저는 이미 100% 200% 올라가면 주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는데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이게 처음서부터 500% 1000% 간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건 알 수 있어요. 처음에 거래가 실리고 이렇게 지금 거래 실렸잖아요. 한번 갔죠. 조정받고 한 번 더 움직여요. 그리고 나서 거래가 실리면 그때는 진짜로 크게 가는 겁니다. 나중에서 얘네들이 2차 상승을 강하게 했을 때에서 다른 주도주가 나와서 강하게 거래가 실리면서 그쪽이 돈이 몰리면서 올라간다라 그러면은 이쪽들이 탈락이 되고 그쪽이 가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인 이슈를 모두 살펴봐도 자 어제 그저께가 4월 25일이에요. 중국이 홍수가 났답니다. 작년에 홍수가 그러니까 비가 50일 동안 내려서 농작물들이 다 거의 뭐 그러니까 농사가 망했대요. 작년에 중국이. 근데 어제 그저께 중국에 비가 막 내렸는데 홍수가 났어요. 그리고 앞으로 10일 동안의 일기예보를 보니까 다 비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중국이. 그럼 다른 나라들은 올해 그러면 태풍이 돌아야 되는데 그것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올해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제가 보고 있는 쪽은 그래서 그런 이제 음식 업종이라든지 계속될 것 같아요. 비료 관련주들 계속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기후 변화 때문에 또 제로 탄소 얘기 나오겠죠? 그러면 원전이거든요, 결국은. 왜냐면은 이 기후 현상이 온난화라면서 아까 전에 기사 봤죠? 온난화로 인한 현상이라 그러면 그 온난화를 잡아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잡을 거예요? 화석연료를 쓰지 말아야 되거든요. 석유도 쓰지면 안 되고. 근데 지금 전 세계 에너지가 석유, 천연가스는 그래도 청정 에너지로 이제 분류가 되죠. 전기를 쓰면 된다 그러는데 그 전기는 뭐로 만듭니까? 석탄을 떼우거나 석유를 떼어가지고 그 열 에너지로 전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도 청정 에너지가 아닌 거예요. 전기만큼은 청정 에너지, 그 전기를 뭐로 만들 건데요? 그래서 제일 제가 볼 때에서는 결국은 원전으로 갈 거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SMR이라고 해갖고 소형 원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각광받는 게 소형 원전인데 큰 원전 회사들은 큰 원전들은 큰 사고가 나는데 소형 원전들은 일단 그거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비용도 작고 그 다음에 빠른 기간에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 SMR이라고 해갖고 이제 소형 원전 쪽으로 이제 추세가 가고 있는데 이 이유가 바로 이런 기상 변화에 대해서 저탄소를 또 잡기 위한 아마 그런 정책으로 또 각국에서 또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결국 원전으로 갈 것 같아요. 풍력하고 태양광은 우리나라는 일단 맞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맞는 나라도 있을 텐데 그게 열 효율이 원전에 비하면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 쪽도 좀 잘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음식 업종이라든지 비료 사료 관련주는 아직 죽지 않았다. 조정받으면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조정받으면
저는 방송에서 다시 한 번 더 추천을 가지고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한테 해법을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견뎌내시고요. 아침에서 실전 매매 정수 계속 하고 있으니까 보시면서 시장에 대해서 웬만하면 틀리지 않거든요. 시장에 대해서 일단 2600을 좀 지지를 했으면 하는데 일단 지지가 만약에 깨지더라도 실전 매매 정수 함께 한다라 그러면 제가 해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는 잘 들으셨나요? 네, 강의 내용 잘 기억하셔서 시장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경대TV는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의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종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경대TV, 서경대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경대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